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잠깐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 이제 화목토반 중3 친구들이랑은 이제 그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랑도 해야 이제 공정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이 오늘이잖아요. 1월 16일부터요. 잠깐만 날짜 좀 볼게요. 1월 16일 오늘부터 월, 수, 금 이번 주에 3번 수업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금 5번, 그 다음에 6, 7, 8번까지 2월 3일까지입니다. 2월 3일까지. 잠깐만요. 여기다 좀 써놓을게.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요 기간에 이제 총 이제 8번이에요. 8회 나왔는데 요 8회 수업 동안 잠깐만 맞나? 한 번만 더 세볼게. 1, 2, 3, 4, 5, 6, 7, 8 오케이 맞아. 이 8회 수업 동안에 여러분 보시는 정규 단어 있죠. 정규 단어 그쵸? 그래서 이 정규 단어 테스트 잘 본 사람 딱 한 명만 뽑아서 제가 아주 좋은 걸 드릴게요. 딱 한 명만 뽑아서 뭐 추가로 시험 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니네 보는 단어 테스트 단어 컨테스트 제외할게요. 이 기간에 단어 컨테스트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제외하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단어 테스트가 있겠죠. 총 8번을 보니까 이제 8번 여러분이 시험 본 거를 평균값으로 낼 겁니다. 평균값으로 내서 이제 요 중에서 시험을 가장 잘 본 딱 한 분 뽑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그 단어 컨테스트와 별개로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그 학습 관련해서 돈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돈이 아까워요. 이거 농담이고 아무튼간 이게 그 이렇게 잘 안 써요. 제가 이게 그 학생들 거를 삥 뜯으면 삥 뜯었지 내가 내 거를 주진 잘 않아요. 좀 딴 얘기인데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또 월요일이니까 또 이제 벌써 처져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잠깐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2019년에 그 이제 제가 주말 보강하러 이제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저기 이제 4강실에서 다른 선생님 수업을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어슬렁 거렸어. 애들 쉬는 시간이었나 봐. 근데 갔는데 애들이 그 KFC 그 겁나 비싼 세트를 한 열댓 명이서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야 너 오늘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사줬대.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야 그거 빈박스 좀 내놔 한 다음에 빈박스를 뺏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수거했어요. 야 에그타르트 먹냐? 아니 내놔. 야 너 이거 닭다리 먹냐? 아니 내놔. 감자튀김 얼마 먹을 거야? 다 먹어 안 먹어? 반만 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도니까 이만큼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교무실 제자리에 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신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지 저 자식은 약간 이제 저를 이렇게 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런 스타일이지 이게 원래 뭐 이렇게 잘 사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애석하게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딱 하나 그래도 나름 이제 잘 챙겨주는 게 뭐냐면요. 생일은 그래도 제가 좀 나름 잘 챙겨줍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의 기준은 있어요. 무조건 생일을 다 챙겨준다 아니고 한 달에 제가 학생들 생일 선물 기프티콘만 한 50만 원씩 쓰거든요. 한 달에만. 너무 많아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제 이 기프티콘이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뭐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최소 나한테 뭐 3개월 이상 배운 자, 뭐 이런 제 나름의 이제 뭐 기준은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힘들잖아요. 그 힘들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어 컨테스트니 뭐 영자 특강이니 이제 힘든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게 뭐 얼마나 이제 뭐 동기부여가 되겠냐면 그래도 이제 약간이라도 뭔가 좀 있어야 여러분도 좀 공부하는데 조금 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을까 뭐 사실 상품은 제가 뭘 생각을 솔직히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허접하게 주진 않습니다. 잘 안 써서 그렇지 제가 허접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그
졸업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그 이제 20살, 21살 이렇게 되는. 걔네들 이제 최근에 생일 때도 제가 저기 뭐야 그 칸골 에코백 보내주고 여학생은 또 작년에는 저기 뭐야 막 귀걸이 같은 거 사주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보다 나름 센스 있어요. 나름 나름 센스 있는데 근데 사실 중등부는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먹을 거 그 기프티콘이나 아니면요 저기 뭐야 그 저기 뭐냐 문화상품권 둘 중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문화상품권 그걸로 롤스킨 지르든지 말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은 그냥 먹을 거 저기 뭐 그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공차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기 뭐 편의점 상품권 한 3만 원 뭐 이렇게 보내주거나 그렇게 알아서 먹겠죠. 그러니까 제가 허접하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딱 이제 정규 단어 기준으로 이제 할 거니까 기간을 딱 정했죠. 2월 3일까지. 2월 3일까지면요. 2월 3일이 다다음 주였나? 잠깐만. 다다음 주였나? 다다음 주였나? 다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네, 다다음 주 금요일. 우리 설 연휴 끝나고 다다음 주 금요일 이때까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정규 단어 테스트 우수자 뽑아서 할 겁니다. 아,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결석자는 빵점으로 간주할 거예요. 결석자는 빵점으로 간주할 겁니다. 한번 결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결석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7번을 시험을 봤는데 다 단어를 100점 받았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결석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친구는 평균이 100점이 아닌 거죠. 이제 700점인데 8로 남을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간 뭐 이제 우리 그 화목토반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했던 거 여러분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 신경 써주시고 자 숙제 검사도 다 했겠다 데일리도 다 했겠다 그러면은 한번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하신 거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좀 볼게요. 많이 틀렸던 거.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린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스노우 모습.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 때문에 다 틀렸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제 이거는 문법 시간에도 사실은 이제 배운 건데 접속사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if 같은 애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tomorrow가 있어도 미래 시제를 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틀릴 때 두 가지 버전으로 틀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will snow라고 써서 틀린 분들이 있었어요. 미래 시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snow를 쓴 것까진 좋아. 근데 s를 안 붙였어. 3인칭 단수를. 아니 이시잖아. 이 3인칭 단수 붙여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틀렸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에 뭐라 써놨습니까? 추가 단어 없고요. 한 번씩 사용하고 필요시 어용 변화 가능성 왔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필요시 어용 변화 가능은요 무조건 변형하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완료까지는 눈치를 많이 챘는데 여기를 많이 틀렸어요. 여기를. 자, 앞에 나와 있는 has를 틀린 거는 역시나 또 3인칭 단수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have 아마 그대로 썼을 거야. 이러면 안 돼. 3인칭 단수요. 잘 맞게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write의 pp형 몰라서 많이 틀렸습니다. write, wrote, written 이 상단 변화를 몰라서 틀렸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많이 틀린 이유가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지금 보면은요. 대부분 3번을 어떻게 쓰셨냐면 현재 완료로 많이 쓰셨어요. 왜? have로 나왔으니까 have. 여기 have 나왔으니까 have pp 또는 has pp 여기까지만 신경을 쓴 거야.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걸 아예 생각을 못한 거죠. 한번 보시면 자 그녀가 그 경찰에게 그녀가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자 잃어버렸다. 고 말했다. 둘 다 과거 아니에요? 그쵸? 생긴 게 말했다니까 얘도 과거고 잃어버렸다니까 얘도 과거입니다. 둘 다 과거인데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해 보면은 자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과 말한 시점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죠? 뭐가 먼저 일어났어? 말한 게 먼저야 아니면 잃어버린 게 먼저야? 잃어버린 게 먼저죠. 그럼 먼저 일어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 완료. 됐나요? 과거 완료. 그래서 잃어버렸다 부분을 had lost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말했다는 일반적인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나는 수학을 공부하느니 차라리 역사책을 읽고 싶다. 의외로 요거는 그렇게 많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Would rather A than B라는 형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B를 쓸 때 두 개가 똑같은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 요게 주의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would 나왔는데 would는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read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 지금 얘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거, 얘랑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끼리는 똑같이 써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불렀어요. 병렬 구조. 그래서 read, study 똑같이 써야 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요.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틀린 게 바로 요 벗의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였죠. 그때 내가 막 하랑이 군대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cannot, help, ing라는 형태였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cannot help ing로 썼어, 죄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어떻게도 쓸 수 있습니까? cannot help but의 동사 원형으로 쓸 수도 있었어요. 이때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도 쓸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but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쭉 쓰신 거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셨냐면 cannot help에다가 watching ing로 써놓고 but을 뭐 어디 뒤에 이상한 데다 써놨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또 이제 다음 진도를 이제 나가야겠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그렇죠. 우리 교재, 독해 교재도 그렇죠. 어디 할 차례인가? 그때 베를린 거 다 했었고, 그다음에 쿠키 얘기 108쪽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때 그 일부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잠깐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108쪽도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아마 다 못하고 조금 남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어디까지 했었어요? 우리?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문단까지 다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두 번째 문단? 그러면 그 whether we like it or not 여기부터 하면 되나요? 자, 근데 거기서 할 건데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이라 일주일 전에 한 거라 우리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빠르게 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내용을 이제 좀 상기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Which cookie tastes better? 그러니까 어느 쿠키가 더 맛있어 보이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제목이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참가자들한테 이제 초코칩 과자를 이제 하나 꺼내줘서 이제 한번 맛이 어떠냐 이렇게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평가자들을 이제 절반으로 딱 두 집단으로 나눠서 이제 한쪽 집단한테는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10개의 과자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한테는 이제 그 2개만 들어있는 여기에서 이제 각각 쿠키를 준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책에 보고 있는 그 그림처럼요. 자, 그랬더니 과자가 적게 들어있는 여기에서 이제 과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좀 더 맛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과자랑 적게 있는 과자 중에서 왜 적게 있는 과자를 더 맛있다고 느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scarcity effect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carcity effect. 자, scarcity는 희소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 효과라고 불리는 거였는데 결국에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뭔가가 적다고 느끼면은 그게 귀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 효과였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희소하지 않은 것, 그냥 어디에나 널려 있는 거는 귀하다고 여기지 않겠죠. 우리가 공기를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만 우리가 고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케팅 기법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뭐다? 한정판입니다. 이거 막 내가 그때 홈쇼핑 얘기했었죠?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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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남았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구매 불가능해요. 단돈 49,800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사람들한테 희소성 효과를 이제 어찌 보면 강요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처음에 실험 얘기 나왔다가 이 실험이라는 건 결국에는 희소성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실컷 실험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 희소성 효과가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희소성 효과라는 게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정판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문단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실험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험 내용. 뭘 가지고? 이제 쿠키의 맛, 선호도에 관련된 거였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 결과가 이제 적게 있는 쿠키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어진 게 바로 뭡니까? 희소성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였죠. 희소성 효과. 그래서 희소성 효과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가 결국 뭐였다? 다시 한번 희소성 효과란 뭔가 희소할수록 희소성이 높을수록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 이거죠. 이게 이제 희소성 효과의 정의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용 사례가 바로 무엇이다? 마케팅 분야이다. 마케팅 분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ether부터 가볼게요. 자, whether we like it or not. 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we are often influenced. 우리는 종종 영향을 받는답니다. 수동태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The scarcity effect에 의해서. 바로 뭐다? 그 희소성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죠.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희소성 효과에 영향을 받는데요. 즉 어떤 거냐? We tend to be more attracted. 자, attract라는 거는 매혹하다, 끌다 이런 뜻인데 여기 또 be에 pp 나왔으니까 수동태죠. 그러면은 매혹 당하는 겁니다. 유혹 당하는 거고요. 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뭐에? scarce items에 희소한 물건에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이 휴대폰을 산지 이제 2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근데 이 휴대폰에 대한 욕심이 잘 없어요. 그냥 저는 뭐 이것저것 기능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카톡 잘 되고 그냥 뭐 배터리 많고 이러면 돼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제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아재 케이스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 내가 아저씨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너무 끄덕거리지 마. 근데 왜냐면 막 카드 넣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깐 적이 없는데 여기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반짝거리죠, 그렇죠? 나는 2년 동안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맨날 케이스에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예쁘대 이게.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나도 이게 예뻐서 샀어 처음에. 왜냐면은 이게 한정판이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뭐였지? BTS 모식이었어. 전 BTS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거기 그러니까 BTS랑 가수는 아는데 너무 놀라지 마. BTS랑 가수는 아는데 솔직히 노래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BTS 에디션이래. 그래갖고 처음에 무슨 BTS 무슨 뭐였지? 무슨 그 카드 같은 거 있잖아, 요만한 거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줬어요. BTS 에디션이라고. 뭐야 해갖고 이제 바꿔 버렸는데. 네. 근데 아무튼간 이게 뒤에가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이러고 샀죠. 근데 웃긴 건 뭐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뒷면 맨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아무튼간 저도 어떻습니까? 저도 소위 말하는 상술에 당한 거예요. 저도 이 한정판이라는 거에 당한 거죠. 왜? 한정판이라니까 왠지 끌리잖아.
뭔가 나만을 위한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but 그러나 we should be wise enough to know. 자, 여기 좀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잠깐만 보자면 enough의 to의 동사원형 나왔거든요. 자, 잠깐만 볼게. 일단은 여기 설명드릴 게 있는데 enough를 좀 먼저 따로 설명할게요. 따로 여기다 쓸게요, 제가. 자, 여러분 enough라는 거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용사로서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부사로서는 충분히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뜻일 때랑 요 뜻일 때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달라.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충분한의 뜻일 때는 여기 좀 지울게요. 충분한의 뜻일 때는 enough가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명사를요.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충분히의 뜻일 때는 거꾸로입니다. 부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부사는 보통 누굴 꾸며주죠?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에 따라 이 꾸며주는 이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꾸며주는 자리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wise라는 현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래서 enough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아마 저랑 이제 만나기 전에 이미 배웠을 것 같은데 바로 enough의 to 동사 원형이라는 요 세트예요. 세트. 자, 요거를 하나씩 잘라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여기서의 물결 자리에는 방금 말했다시피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enough는 방금 말했죠? 얘는 충분히라고 해석해야 돼요. 충분히. 왜냐면 충분히 뭐뭐한, 충분히 뭐뭐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의 투부정사, 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하기에. 그럼 얘를 다 합쳐서 해석하면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거를 보통 이제 문법 시간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뭐 so that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배워요. 너네가 막 to는 so that can't, enough to는 so that can 뭐 이러면서 이제 보통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 빼고 의미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마지막 문장은 구문 분석이 조금 중요하니까 여기만 좀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ut we should be wise 여기까지가 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정확하게 하자면 enough to know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죠. 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앞에 있는 wise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이 덩어리가 너무나 크잖아요.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요 안쪽을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너무 기니까요. 자, 여기에서 know는 당연히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얘를 동사처럼 한번 우리가 취급을 해보겠습니다. 동사처럼 취급한다면 요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되고요. 자, 그럼 이 대절에 또 새롭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the scarce cookie 주어 나오고 not은 actually taste. taste가 동사죠. actually는 부사니까. 그 다음에 better는 주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현명해야 한다. 과로하기에 충분히 현명해야 된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과로하기에 충분히 현명해야 된다. 뭐 하기에? 알기에 충분히 현명해야 된대요. 뭘 알기에? 노란색 네모가로를 알기에 충분히 현명해야 된대요. 됐어? 자, 그럼 노란색 네모가로가 뭐냐? The scarce cookie. 자, 희귀한 쿠키가 doesn't actually taste. 실제로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better, 더 좋은.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희귀한 과자가 더 좋은 맛이 실제로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아볼 만큼이나 충분히 현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희소성 효과에 대해서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다.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두 문장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이 두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마케팅 효과에 뭐 좋든 싫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니까. 사람들은
희소성이 높은 걸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로 인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결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네를 선호하는데 이걸 실제로 선호한대요. 사람들은 선호하는데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요지라고 하거든요. 맨 마지막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문장이 바로 무슨 문장이냐면 이 글의 요지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요지문으로서 우리가 그런 마케팅 기법에 잘 당하지 말고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합시다.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 이 글쓰기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판단하자 이거야. 잘 판단하자. 무조건 희소하다고 무조건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잘 판단합시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필자가 요지로서 이야기한 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다 봤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답지 새로 여기 뽑아준 거 있거든요. 어디 갔죠? 뽑아놓은 거 있네.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따가 보시고 여러분이 채점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넘어가서 네네네. 좀 넘어가서 114쪽을 볼게요. 유닛 14를 보겠습니다. 유닛 14.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목이 파이데이예요. 파이데이. 재밌겠죠? 재밌겠죠? 여러분 제가 혹시 얘기했었나요? 저 고등학생 때 원래 이과였다고? 얘기 안 했었어요? 제가 좀 심각한 이과였어요. 심각한 이과. 심각한 이과가 뭐냐면요. 좀 딴 얘기인데 제가요 그 고3 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뭘 진지하게 고민했냐? 나 혹시 사이코패스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국어나 영어 문제를 풀 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밑줄 친 게 상징하는 게 뭐냐, 시 같은 거 풀 때 아니면은 여기서 필자의 신경이 어떠냐 막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필자의 신경이 슬프대요. 이게 왜 슬프지? 그러니까 이거 좀 공감이 좀 잘 안 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찐 이과였어갖고 찐 이과.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문이과의 밸런스가 좀 맞춰졌지만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 근데 어제 재밌었던 일이 어제 제가 아들내미가 무슨 무지개 케이크인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러 이제 저기 롯데몰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케이크 사러 간 길에 이제 사러 갔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밖에 벤치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들내미랑 나랑. 근데 아들내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무지개 케이크 사러 왔으니까 막 신난 거야. 신나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나중에 무지개가 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뭐라 했냐면 누나 무지개가 될 수 없어. 그건 스펙트럼인데 네가 어떻게 무지개가 돼?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한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내 얘기를 들었나 봐. 그러더니 막 푹 하면서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갖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그래 로운이는 훌륭한 무지개가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 그거는 이제 빛의 연속이고 야 빛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빛이 되냐? 넌 사람인데 너는 무지개가 아니라 어떠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무지개와 같은 인물이 되겠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되겠다. 뭐 이렇게. 근데 10살짜리 애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웃긴 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튼간 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마침 이제 파이데이라고 해갖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파이라는 거는 이제 3.142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파이데이니까 3월 14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3월 14일. 가만 있죠. 근데 3월 14일은 원래 무슨 날이지? 화이트데이인가? 맞냐? 화이트데이냐? 발렌타인데이냐? 맞나? 뭐냐? 3월 14일 뭐 있지 않았어? 뭐 여러분 뭐 어차피 뭐 남친 몇시 없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네 넘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딱 나왔네요. March 14th라고 나왔죠. 이제 3월 14일은요 is a special day. 특별한 날인데 in the lives of some people in the U.S.
자, 미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삶에서는 특별한 날이랍니다. 3월 14일이. 왜 그러냐? It is Pi Day래요. 그게 Pi Day인데요. Official Holiday랍니다. 즉, official은 공식적인 건데 on이 붙었으니까 비공식적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은 파이데이인데 비공식적인 기념일이랍니다. 근데 어떤 기념일이냐? 요 이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Celebrating the mathematical constant pi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constant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상수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학에서 상수. 자, 나는 상수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EX라고 하자면은 얘는 미지수고 여기가 이제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celebrate는 기념하는 거고요. mathematical은 이제 수학적인 거니까 수학의 상수 파이 원주율을 말하는 거죠. 그 파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기념일이 바로 뭐다? 파이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데이에는 뭐라는 거야? 파이 먹나? 뭐 하는 거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자, 지금 초반부에서는 소재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글은 뭐에 대해서? 파이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파이데이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읽었던 이 두 문장은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파이데이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파이데이가 뭔데? 3월 14일이고 이제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 파이라는 이 원주율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라는 개념,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방금 쌤이 궁금한 것처럼 이 파이데이에는 뭘 할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파이데이라는 게 어떻게 유래했는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 ancient Greek mathematician 뭐 아르키메데스가 나와 있죠. 옛날 사람 얘기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뭘 말하는 거야? 파이데이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 파이데이라는 게 어쩌다 나왔는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calculated 계산을 했대요. 뭐를요? The ratio of 그다음에 circumference 단어가 좀 어렵죠?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은 ratio라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ratio라는 게 어떤 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 어떤 이제 비율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단어의 맨 아래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교재 맨 아래 두 번째 줄 보면은 ratio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ircle은 1이죠. 그리고 circumference는 이제 둘레예요. 둘레. 근데 그냥 둘레가 아니라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우리가 circumference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의 그 원둘레의 비율을 계산을 했답니다. 어떻게? 2 is diameter. diameter는 지름이에요. 지름. 원의 지름. 그리고 요게 diameter입니다. 자,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 둘레의 비율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form 그가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3.14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원이라기보다는 파이에 대한 설명이네요. 파이. 그러니까 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설명한 거죠. 윗내용에서는 파이 데이가 뭐냐를 설명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파이가 뭐냐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시면 Since Americans write days in order of month and day, the number 3.14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여기 since가 이렇게 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stands for 동사가 나왔어요. 자, 잠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거 배운 적이 있었는데 문법 시간에 since는 뭐뭐 이래로 뭐뭐 때문에 두 가지의 뜻이 다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미리 말하면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since 바깥에 있는 동사가 완료 시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날짜를 쓰기 때문에 날짜를 어떻게 쓰느냐? in order 하면은 어떠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order가 순서라는 뜻이에요. 어떤 순서로? 월, 일의 순서로 이 날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숫자 3.14라는 숫자는요 stands for 자, 뭘 상징하다 이게 상징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징하다 또는 의미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뭐를 상징하느냐
3월 14일을 나타낸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월 1의 순서로 날짜를 적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월 1, 3월 14일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3.14는 3월 14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3월 14일이 파이데이다.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the first Pi Day celebration 하고 나왔으니까 최초의 Pi Day 기념 행사 얘기 나왔네요. 그럼 여기가 아무래도 좀 기원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첫 번째 Pi Day 기념 행사는요, was held,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념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파티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개최하다라는 표현이죠. 개최하다.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개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영단어를요 hold를 써요. hold. 됐어요? hold의 목적, hold a party, 파티를 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파티를 연다고 할 때 오픈이 아니에요. 오픈 더 파티가 아니라 hold a party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 자리에 celebration, 기념일이 나왔으니까 기념일 입장에서는 개최하는 게 아니라 개최돼야 되겠죠. 그래서 was held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나온 거예요. 다시 자, 첫 번째 파이데이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988년에 저랑 동갑이네요. 네, 열렸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celebrated the day. 자, 잠깐 봐봐. 아까 나왔던 since는 때문에였는데 여기 나왔는 since는 뭐 이래로라는 뜻이 됩니다. 뜻이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since 바깥쪽에 있는 동사가 have pp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래로로 해석됩니다. 자, 그때 이후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데이랑 저랑 동갑이에요. 제가 88년생이거든요. 어쨌든가.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이데이에 대한 뭐 어떤 특별한 게 없네요. 그냥 파이데이가 언제 시작됐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수학 얘기라서 좀 기대한 게 있는데 별거 나오는 건 없네요. 자, 한번 볼게요. usually. 그럼 이제 파이데이에 뭐 하냐? 뭐 하냐? 제가 아까 전에 드립 쳤었죠? 파이데이에 뭐 파이 먹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파이를 먹네요. 진짜 먹네. 보통 그들은 모여서 eat pie, 파이를 먹는데 진짜 먹네. 예, 드립이 아니었어요. 예, 자 어쨌든 What reason why they eat pie? 자, 여기는 구문 분석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What reason이 주어. 여기 is 동사. 그다음에 대절 보어. 일단 큰 덩어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덩어리. 자, 안쪽에 있는 세부적 덩어리만 조금 다른 색깔로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주어 나와, 동사 나오고 목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the roast pie and pie. 자, 여기까지가 주어, 싸운 동사, 그다음에 the same 보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역시나 우리가 또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한 가지 이유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과로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과로하는 이유. 그들이 파이를 먹다가 아니라 그들이 파이를 먹는 이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바로 대절 이하인데 그 파이라는 거랑 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PI랑 똑같잖아요. 발음이 똑같잖아. 똑같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언어 유희한 거죠. 언어 유희. 파이데이니까 파이 먹자. 이런 거. 아까 제가 했던 드립이야, 드립. 예. 자, 그러면은 역시 이제 저랑 이제 연배가 맞는 게 좀 약간 요즘인 것 같아요. 예. 파이데이에 파이 먹자라고 하면 되니까. 자, 이어서 볼게요. In addition. 게다가 pies come in circles. 자, pie는 원형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come은 오다밖에 없죠. 이 오다라는 뜻이 의외로 많이 안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come이라는 거는요. 뭐뭐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가 되다. 아니면 심지어 비동사처럼 뭐뭐이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ie라는 거는요. 원형인 상태로 있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그냥 pie는 원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논의를 하는데요. how 이하를 논의합니다. 여기도 구문 분석 좀 할게요. 조금 기니까요. 그들이 논의해 뭐를? 네모가로를 논의하는 거야. 자, 또 안쪽이 조금 기니까 좀 자세히 해보자면 the concept 여기 주어 나왔죠?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전치사에 명사 나왔어요.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여기 동사 나왔죠. is applied. 자, 그다음에 in daily life. 이렇게 부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윗부분 좀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또 역시나 구문에 맞춰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논의합니다. 네모 괄호를 논의합니다. 국정어니까 얼른 붙였어요. 어떻게